안녕하세요. 장동훈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3월 25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737.57포인트 0.40% 하락 마감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 등의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 매수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외국인은 421억 순매도, 기관은 2888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은 913.69포인트 1.07% 상승 마감했는데 외국인이 1917억 순매수, 기관은 211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차익 실현을 보이면서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는데요. 미국 시장이 긍정적인 미국 연준 제도의 FMC와 또 엔비디아의 목표가 상향에도 단기 급등 부담에 따른 혼조 마감하면서 우리 증시 역시 시장을 주도하던 반도체와 저 PBR 업종의 차익 실현이 발생했으며 또 제약,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등 성장주가 반등하면서 낙폭은 좀 축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바이오와 2차전지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6개월 만에 914를 회복했습니다. 일본 독성 쇼크 증후군 확산 소식과 신풍제약이 10% 오르고 또 자사주 전량 소각 계획을 발표한 부강약품도 14%대 급등했습니다. 2차전지 밸류체인도 강세를 보이면서 철강, 금속, 화학 업종으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반면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을 1배를 밑돌던 금융업, 운수장비업, 유통 등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1%대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2.10포인트 10원 0.28% 상승하였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완화 움직임 소식에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 연준의 관련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들이 나오면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흐름이 좋았습니다. 삼성바이오가 신약 개발 추진과 삼천당 제약이 또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유럽 9개국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삼천당 제약 상한가, 에이프로젠, 한미약품, 신풍제약 급등, 부강약품 급등, 올리페스, HLB 파나진, 지노맥토리, 바이오니아, 한올바이오파머 등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희소질환을 표적한 다수의 유전자 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 파이프라인을 발굴했는데 올 들어서 동물 실험 등 전 임상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약 개발 초기 단계인 후보 물질 탐색 도출 작업을 작년에 완료했고 올해 간과 대사 질환 등 희소 질환에 대해서 전 임상을 마치고 내년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유도탄 항암제로 불리는 향체 약물 접합제 ADC를 활용한 신약 개발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이오업계에서는 신약과 관련해서 미국, 유럽 등에서 기술을 이전받거나 인수합병, M&A를 검토하던 삼성이 자체 개발로 전략을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삼천당 제약이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서유럽 9개국 독점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럼 삼천당 제약이 상한가를 갔는데 지난 21일 금요일날 장 마감 후에 황반병성 치료제 아일리아 이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유럽 9개국, 영국, 벨기에 등의 독점 판매권 및 공급 계약 체결이 공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은 파트너사의 총 매출의 55%를 수령하는 조건으로 유럽 시장에서 삼천당 제약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제약 바이오 업계 전반에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고 삼천당 제약을 비롯해서 에이프로젠, 파미약품, 신풍제약, 부강약품, 올리페스, HLB 파나진, 지노메트리, 바이오니아, 한올바이오파마 등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치매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좀 있었는데요. 아리바이오가 중국 제약사와 먹는 치료제, 치매약, 경구용 치매약, 먹는 치매약 독점 판매권 계약 체결 소식에 바이오톡스텍, EDGC, NK맥스, 퓨처캠, 종군당 등 7배 치매 관련 일부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아리바이오가 먹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개발 중인 AR1001의 중국 독점 판매권을 중국 제약사에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에 따라 아리바이오는 선급금 약 1200억 원을 올해 중반부터 받고 향후 임상 개발, 허가 마일스톤은 이제 단계별로 기술료가 들어오는 걸 얘기합니다. 허가 마일스톤, 그리고 판매에 따른 로열티 등을 최대 9천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리바이오 대표는 한국, 중국에서의 대규모 판매권 계약이 향후 이어질 아시아 국가, 중동, 남미를 비롯해 유럽과 미국 등 대륙 국가별 확대 계약에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라면서 올해 글로벌 임상 3상이 정점에 돌입하고 미 충족 수요가 큰 치매 치료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살펴서 최종 임상 성공, 신약 허가, 출시까지 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산주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정부가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서 수출입은행의 2조 원 출자 소식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i3 시스템, 세트랙 아이, EM코리아, 에라진 넥소, 휴니드 등 방산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LH 등 이 공기업 지분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수출입은행에 2조 원가량을 투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1분기 출자 규모 2조 원 수준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정확한 규모와 시기,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이 정부가 출자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규모 방산 수출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2조 원가량 늘리면서 수출입은행은 최대 14조 원의 유동성을 추가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방산업계의 폴란드 수출 계약에 힘이 실릴 전망으로 이번에 출자가 이루어지면 수출입은행은 상당 부분을 방산 수출 지원에 활용할 전망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바 있으면서 지난 22일에는 또 러시아 모스크바 북서부 크라스노고르스의 크로스커스 시티홀 공영장에서 무장기한 일당의 테러가 발생해서 137명이 사망하고 18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테러 발생 후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는 자신들이 저지른 테러라고 주장했으며 러시아는 테러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또 지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면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료 관련 종목들이 또 반등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 곡물에 50%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 한탑, 누보, 신성홀딩스, 정다운 등 사료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이 곡물을 겨냥해 관세 폭탄을 예고했는데요. EU 행정부인 이 집행위원회에서 EU 유럽연합 227개국으로 수입되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곡물, 유지종자와 관련 파생 상품에 대한 톤당 95유로 또는 수입 가격 기준 5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입 금지 조치인데요. 이르면은 내달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가중 다수결, 회원국 55% 이상, EU 유럽 전체 인구의 65% 이상이 동시 충족됐을 때 가중 다수결 투표가 가결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럽연합 EU 당국자가 이번 조처가 저가의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곡물 수입 급증에 따른 유럽연합 시장 불안정을 막고 우크라이나에서는 훔친 곡물을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고요.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상 국가 안보에 따라서 수출입 규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했고 또 지난 20일에는 러시아에서 이제 그 크로스커스 시티로 공영장에서 또 무장기한 일당의 테러가 발생해서 138명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건설 대표주 건설 중소형주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건설 경기 비관론이 지속되면서 HDC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DLAGNC, 신세계건설, 번영검정 등 건설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분실로 인한 이 건설사 보도가 현실화되게 되면서 정부의 시장 안정화 노력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비관적 시선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라서 올해 들어서 종합 전문 건설사 등 건설업체 자진 폐업 신고 건수도 886건, 부도 처리된 건설사도 6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800건이 넘는 폐업 건수가 작년에 10년 가운데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요. 소매 유통, 업황 침체 우려 등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레디언트, 지어소프트, 세이브존 LNC,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등 소매 유통 관련 종목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직후 세계 각국의 부양 기조로 소비가 활성화됨에 따라 유통업체들은 단기 상승 사이클을 경험했지만 급격한 금리 상승 전환과 경기 둔화 우려로 업황이 침체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통업은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구조적 한계를 지닌 한편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든 영역에서 신규 플레이어들의 약진이 두드러짐에 따라서 경쟁 강도 또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향후 지출 여력의 확대를 통한 국내 소비 경기 회복이 그나마 희망적인데 현재 소비 양극화와 업체 간 치열한 경쟁들을 감안하면 이 독자적인 진입 장벽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작년에 증권사 순이익이 전년비 대비 20% 감소하면서 증권주들이 하락했습니다. 대신증권,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등이 하락했습니다. 장동원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원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